네,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이화 시리즈 특강 맡게 된 곽은하입니다. 혁신이화라고 했는데요. 역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또 우리가 굉장히 우리 문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 이화는 알고 있었는지 이번 시리즈를 그 문화, 예술로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악하고 한국 악기, 우리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 음악이란 무엇이에요? 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주고, 그쵸?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악은 그 언어의 연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악은 사회가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라고 그랬는데, 왜 생겨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을 제가 미리 적어봤어요. 어떤 답이냐면, 통신수단, 종교의식과 더불어서 음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영희야 놀자. 자, 이거 통신수단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아파트에 살거나 또 아주 대저택에 살아서 그 누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벨을 누르죠. 띵동 뭐 어떻게 눌러요. 그런데 옛날에는 벨이 없었어요. 60년대, 그쵸? 그러면은 친구 집 앞에 가서 벨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희야 놀자 이래요. 자, 다 함께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영희야 놀자 막 이래요. 그렇죠? 영희야 놀자 그러면 될 걸 굳이 영희야 하면은 이게 멀리 전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희야 얘는 음의 높고 낮음이 있고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야 놀자라는 그 누군가를 부르는 그것, 그래서 통신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타잔이 치타를 불러요. 타잔이 치타를 부르면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치타 있으면 그 소리가 멀리 갔을까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떠한 그 음성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결국 음악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식과 더불어서 생겨났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 모든 음악의 기원을 이렇게 가보면요, 종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도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나라라라라라라 디리리리라라 나라라라 네리리리리 아멘 한다든지, 저희 이제 이런 음악들이 이제 세속화돼서 민중들 사이에 이제 음악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또 무속 음악에서 비롯돼서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구슬하면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찡재기 자찌지지지지리리기 다찌 으이구 으이 온다 이러면서 하면은 그 무당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더 접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가 음악을 야, 음악만을 위한 음악을 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테니까 네가 무슨 소리를 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종교의식과 더불어서 발전되면서 음악으로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생된 음악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리듬이 있고 음의 높고 낮음이 있고, 그러면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음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통신수단에 의해서도 생겼고 또 종교의식과 더불어서도 생겼는데, 그 음악이 동일하느냐 하면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나뉘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양반들은 슬퍼도 슬픈 걸 내색하면 아니 된다 하고, 또 아무리 바빠도 뛰면은 안 된다 하고,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그랬느니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음악도 역시 속이야 끓던 어쨌든 간에 음악은 항상 화평정대한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여유 있고 굉장히 풍요롭고 이런 음악들을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우리 지배 계층을 우린 양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음악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악이다. 바른 음악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음악은 점잖고 굉장히 풍요롭고 뭐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여유롭지만 그게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음악은 바른 음악이다 이래갖고 정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일반 백성들은 아이고 마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일찍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일 너무 어딜 일찍 가? 오늘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 내면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을 할 수 없고 노래로 실는 거죠.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화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쵸? 나지 아이고 저 양반께서 나를 못 가시게 하네. 그쵸? 그래서 민소각을 들어보면은 그들의 또 내지는 어느 날 뭐 정말 쌀을 이만큼 양반 내가 주셨어요. 그러면은 좋죠. 그러면 달도 온다 우리 마을에 달도 온다 강강술래 이러면서 아 내가 오늘은 말이야 쌀을 갖고 내가 막 가요. 우리 애들을 밥해 먹여야지 이러면서 그 노래가 민중들의 노래는 희노애락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국악의 대부분은 민중음악일 거예요. 왜? 신나니까. 왜? 슬프니까. 왜? 뭔가 느낌이 오니까. 근데 정악을 들으면 느낌이 안 와. 답답해. 그래서 정악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정악이 좋은 점도 있어요. 답답한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청명한 날 이렇게 정악을 딱 들으면요 가슴이 뻥 뚫려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정말 힐링이 돼요. 이렇게 사색을 하게끔 쭉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뭔가 야 우리 음악이 이렇게 좋았어. 어쩜 이렇게 자연과 일치되고 좋아. 이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따가 이분들 중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연주하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저 밖에 녹음이 짙은 가을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야 이게 밖에서 들으면 이렇게 좋은 음악이었구나 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 따른 음악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음악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쵸?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 문화관 앞에서 저 사물놀이 하는 학생들 1순위로 떠오를 거예요. 맨날 쿵 떠둥 떠둥 쿵 떠둥 쿵 그쵸? 이런 거 떠오르시고 또 우리 학교의 대표 선생님 황병기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가야금이 떠오르실 거고 그 외에 또 뭐가 떠오를까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음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악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 현재 양악과 국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60년대에는 아마 국악이 거의 뭐 사진 한 장 나왔을 정도예요. 이게 가야금이다. 끝. 88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 5% 한 요 정도. 50%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것 같지만 33.3%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예요. 옛날엔 사진만 놔뒀다가 또 중간에는 노래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는 노래를 직접 해보는 실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하려니까 그 옛날에 배출된 그 음악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풀제라고 하는 요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국악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에는 전통음악하고 창작음악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전통음악이구나. 그러면 창작음악은 뭘까요? 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극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오케스트라 형태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좀 편하겠다.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연주도 수월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서양 관현악처럼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한복을 안 입고 이런 식의 연주를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창작 음악도 결국 전통 음악 기반 위에서 발전되고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음악을 보도록 하겠는데, 전통 음악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악이 뭔지 기억나시죠? 양반 음악, 그쵸?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음악을 민속악이라고 그랬는데, 양반들이라고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쵸? 양반 사대문 안에 사시지만 또 구중궁궐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음악 중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궁중음악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양반들의 음악이 있기도 하지만 양반들이 음악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악인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합의를 하고 나의 교양과 품성을 이뤄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연주를 굳이 남 앞에서 하려고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반네들의 음악은 책으로는 많이 있는데 실제 연주는 잘 하는 것이 전승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전승이 된 게 뭐냐면 제례악, 연례악, 군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그쵸? 조선 왕조 500년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 어디서 지내죠? 종묘에서 지내요. 전주이시 종친에서 대동종약원에서 이제 다들 오시라고 그래요. 너는 이성계의 후손이니까 와. 너는 누구의 성종의 후손이니까 와. 너는 누구의 후손이니까 와. 그래갖고 그분들이 다 오세요. 전국에서 오셔서 이제 이쪽에서 딱 제사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세요. 대돌 위로 올라오셔갖고 저기 제1실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온단 말이죠.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왕이 초헌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요, 아헌이라고 해서 두 번째 술잔은 세자가 올려요. 그래서 세 번째 술잔은 좌상 우상 영상인가요? 제일 높은 분이 올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영의정이 올려요. 근데 쭉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례악이라고 그래요. 제례악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 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걸음 템포에 맞춰서 열성 가이훈 이러면서 19실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요러한 지금 요런 제사상이 쭉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공연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악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사실 그 정전 안에는 이러한 제사상들이 쭉 있고 이분들은 여기 있거나 저기 있어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제사 때 무슨 연주를 해 이러지만 사실 제사 때는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초혼례를 하는, 이게 초헌에서 첫 번째 술잔을 올릴 때는 이 등가라고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저런 연주단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헌이나 종헌 두 번째, 세 번째 술잔은 이쪽 아래에서 이렇게 헌가 쪽에 있는 분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대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리고 또 제사음악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문묘제례악이라고 해서 공자님 제사도 지내요. 그래서 저기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사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자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악기들도 굉장히 독특한 악기들이 많아요. 문묘제례악에서 아주 중요한 악기가 있는데 금과 슬이라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악기가 있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금슬이 참 좋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 건성 들으신 분들이 금실이 좋아 이래요. 금실이 아니라 금과 슬이라는 악기가 항상 조화롭게 함께 연주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금슬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금슬이 좋으시군요. 사실 시킨다고 해도 금슬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금슬이 좋으신 분만 계시는지 금슬이 좋아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례악이라는 게 있는데 몰랐었지요? 그 다음에 연례악이라는 게 있어요. 연례악이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파티 음악, 연향악, 그래서
국가의 어떤 많은 행사들에 따르는 음악인데,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만을 위해서 존재했다기보다는 항상 무용과 수반돼서 존재를 해요. 무용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죠? 난지랄 치루당 디루당 날지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음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무용이냐에 따라서 이 연례악은 다양한 음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용이 힘을 필요, 쿵 이러면은 자기도 쿵 이렇게 연주를 해줄 것이고, 띠리 하면 지도 그렇게 연주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례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악이라는 게 있죠. 군악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학교에 외국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총장 공간에서부터 이시시까지 모시고 내려갔는데, 아까 맨 처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취타에 여기 지금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의 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예. 그러면 이러고 이제 탁 제가 대장을 하면서 갔죠. 지금 옷하고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러한 군악이라는 것도 항상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사신이 오면 해야 되고요. 왕이 저기 제사 지내러 어느 능으로 갈 때 능행도에 또 해야 되고요. 또 이 음악을 하는 이유는 이 음악이라는 게 아까 통신수단으로서 멀리까지 가는 것처럼 얘가 징 삐리리 어쩌고 하면은 저 멀리서도 왕이 행차하는구나 빨리 엎드려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모든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왕이 오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악이라는 것도 누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가르친 거 아니지만 궁중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이 전승되고 가르쳐지고 행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음악인 이 재래악과 연례악과 군악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많았었겠죠. 음악은 많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몇몇 음악들이 존재하고 또 좋아하지 않은 음악들은 소멸됐겠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음악인데, 양반 음악은 아까 양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음악가로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일체하고 수양하는 그런 개념으로 악기를 접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연주를 잘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악보는 굉장히 많이 전해져요. 왜? 양반네들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쓴다라는 것은 기록을 하는 거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작성해서 남기길 좋아하는 어떤 그들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특히 검은고 악보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네들의 음악도 있는데 그들의 음악은 보통 풍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과 더불어 신냇물 흐르는 그런 느낌의 그 자연적인 그런 음악을 향유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풍류했을 때 이 풍류는 바람과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국악에 있어서 줄풍류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현악기 중심으로 하는 연주를 듣겠습니다. 어떤 연주냐 하면요, 정악, 궁중음악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풍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가 못 가요. 큰 거? 여기선 대나무. 그래서 물론 소리가 크기도 해요. 그래서 대풍류 하면은 관악 합주를 듣겠구나. 그런데 양반네들의 음악을 듣겠구나. 그런 거죠. 자, 우리 풍류방에 모일까? 그러면은 풍류방은 풍류를 함께 앉아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터라는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반네들의 음악에서 이제 또 가장 왜 정가가 이쪽에 있냐면은 소리로 하는 건 일단 돈이 덜 들죠. 그쵸? 악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로 하는 건 그렇게 큰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악곡에 있어서는 양반네들이 하는 소리는 정가라고 그러고요. 일반 백성들이 하는 소리는 뭐라 그랬냐면요, 잡가라고 그랬어요.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죠? 잡가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정가야. 그래 놓고서 어떤 노래 부르냐면 이런 거 불러요. 동창 밝아하느냐. 하루 종일 이러고 노래해요. 응. 그러고서는 좋다고 그래요. 좋죠. 저희가 지금 왜 싫으냐면요. 강의를 한 3시간 하라 그러면은 충분히 여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1시간 하려니까 하다 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 싫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느린 음악이 참 좋아요.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벼랑간 뭐 득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탁 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들어보실만 해요. 그래서 정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양반 음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은 종교 음악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속음악을 틱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주로 이분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분을 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요분을 보라고 한 거예요. 요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무속음악에서 이 무당님께서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무당만 괜히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냥 무당님 해요. 네? 무당님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의 무속은 종교로서 존재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한테 했는데 그 기억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종교는 역사가 너무 서술되지 않았다.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면서 굉장히 외래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하셨을 때 연주를 열심히 하셨던 이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당님이 우선이고 그 아래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주하는 사람인가 봐 이러지만 이 한국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명인이에요. 왜냐? 접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거기에 끊임없는 음악을 연주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안 계시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패라는 것. 범패 음악. 그래서 지금 스님이 계시는데 바라를 들고 이제 아마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패 음악에서 하는 음악 중에서 화청이라는 곡이 있어요. 보통 이제 범패 음악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인도어로 되어 있거나 한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시고 뭔가 공양을 드려주시고 이제 해주시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화청이라는 거예요. 화청이라는 노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결국은 뭐냐면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노래다 보니까 노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일심으로 정용 극나 뭐 이러면서 노래요. 쟁쟁쟁쟁쟁 이러고. 근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고이 낳아서 잘 길렀는데 네가 이제 커갖고서는 니네 부모를 타박하면 되겠느냐. 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기 다 버리고 좋은 일 하다 가거라. 짧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이제 이런 민요, 경기 민요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회심곡이라는 곡을 낳게 되고 또 여기 스님들이 지금 바라춤을 추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추시는 춤 중에서는 작법이라 그래갖고 바라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춤이라 그래갖고 착복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꽃 들고 추는 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고라고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스님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북 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북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떠나서 4월 초파일날 이 옆에 우리 봉원사에 가시면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가요. 태고종인데 유명한 절인데 행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범패에서 사용되는 많은 음악이라든지 그 춤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법고하시는 분에서부터 비롯돼서 나온 게 춤에서는 승무예요. 그래서 승무가 항상 이렇게 춤을 추다가 옷을 다 벗고 가서는 막 이렇게 북을 하죠. 그래서 이 법고에서 스님들의 그 작법에서 나온 그런 예술이에요. 그래서 끝이고, 그래서 종교음악에서 우리의 대중음악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대중음악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이제 산조일까요? 욕일 것 같아요. 자, 어디 잘 아세요? 성악곡 중에 뭐 아세요? 응? 판소리. 자, 그럼 하나 불러볼까요? 사랑가. 시작. 얼씨구. 거의 랩인데요. 이리 웅어라 업고 놀자. 이리 웅어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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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요건 아니에요.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이런 느낌, 응? 사랑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가를 아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몰라요? 안 들으니까. 그쵸? 왜 싫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혁신이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마련해 주는 것도 혁신이에요. 예술의 중요함을 알고 우리 문화의 중요함을 알고 이렇게 강의를 마련해 준 이화에 감사함을 하면서 우리 이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판소리는 5마당밖에 없죠? 그것 말고도 많아요. 그럼 5마당은 또 아는 척하고 끄떡거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요? 춘향가. 아이고 젊어서 춘향가 알아요. 그 다음에 심청가. 수군가? 수군가를 어떻게 알지? 흥보가. 요 3개를 대부분 알아요. 근데 수군가는 어떻게 하다 들어봤나 봐요. 수군가는 무슨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예요. 누가 산에 먼저 올라갔어요? 안 나오시네. 안 속네 안 속네. 그렇죠. 안 속는데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서는 자라라는 놈이 용의 그 병환을 낳게 하기 위해서 무트로 올라가는 그 주제는 뭐냐면은 충이에요. 충. 이 무트로 나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애가 자박깡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임금을 위해서 무태 나가서 한다라는 그 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적벽가가 있죠? 적벽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삼국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위호촉 이렇게 전쟁 막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은 남자들 간의 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조가 막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몰려요. 궁지에 몰리는데 그것을 관우가 이제 옛날에 자기가 이제 황건종 난 때 조조의 도움을 받았던 걸 생각해갖고 조조를 갖다 풀어주고 유비가 이제 이렇게 조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오너라 하는데 그걸 이제 명령 불복종하죠.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남자들 간엔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민속악에서는 민요가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 뭐 악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악기를 만들 돈도 없죠. 그리고 연습할 시간도 없죠.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근데 민요인데, 소리인데 그 중에서 민요는 지방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래도 그 주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요가 제일 많아요. 노동요가 제일 많아서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야, 뭐 심어? 그러면 뭘 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심는데 일렬 종대로 서서 하나씩 이렇게 심자. 그러면 똑같이 움직여줘야 일의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얼얼상사 뒤야 점점 하나씩 뒤로 가면서 얼얼상사 뒤야 이러면서 하면은 어느 순간 어머 이 논을 다 벌써 뭐를 심었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민요 성악이 주는 그러한 뭐랄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 거죠. 이 민요 속에서는. 그 다음에 잡가라고 했는데 아까 정가라고 하고 잡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잡가의 범주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잡가는 나중에는 이제 혼자만 이렇게 독특하게 크로적 되는데 이 잡가는요 사실은 노차사예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 옛날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름에는 움막에서 노래 연습하고, 움막인가요? 겨울에 움막에 추워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런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원두막 같은 데서 앉아서 연습하고 이러면서 점점 공연 예술화 돼가는 그런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하는 게 잡가여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단가는 판소리 부르시는 분들이 목을 풀기 위해서 녹음방 조성하시에 난의 더디 간고 하면서 자기의 주된 뭐 심청가나 이런 거 말고 목을 풀기 위한 노래를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가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노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악곡에서는 이 무속음악에서 비롯된 신하위,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언제 시켜도 다른 음악이 나오는 신하위, 즉흥합주곡이기 때문에 신하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하위에서 예를 들어서 신하위가 뭐 걸그룹이라면은 걸그룹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애가 하나 똑 튀어나왔어요. 나 싱글 솔로로 해볼래 이런 애가 있다면 그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제 기악 독주곡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산조라고 해요. 그래서 산조라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풍물이라는 음악, 이것은 우리가 농번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있었고 이제 그것을 무대화 올리려고 한 것, 그것이 사물놀이예요. 여러분들이 사물놀이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 사물놀이가 벼랑간 나온 게 아니구나. 밖에서 했던 음악들이 이제 안으로 무대로 올라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는 악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